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본 부솔고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간에 전입원 얼마 안 된 이등병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아니고 혹한기 내한 적응 훈련이라고 하죠. 혹한기 훈련 전에 이제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부대에 있는 그 연병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만 자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훈련간에 이 등병이 사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관련해가지고 뉴스 하나 보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5년 동안 강원도 인제에서 있었기 때문에 혹한기 훈련을 강원도 인제에서만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강원도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추위 적응 훈련을 받다가 숨진 20대 이병이 오늘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숨진 병사는 코로나 격리에서 해제되고 이틀 만에 그 훈련에 참가했었는데 유족들은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홍영재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태백 육군 모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숨진 20살 고 최민서 이병이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최 이병은 지난 11일 본격적인 혹한기 훈련 직전 추위 적응을 위해 야외에 텐트를 지고 잠을 자는 훈련을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입대한 최 이병은 코로나 격리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너 코로나 걸렸으니까 더 좋겠네. 훈련 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 내가 이등병이라서 그런 말 할 처지가 안 돼. 그리고 군은 부대장이 최 이병에게 훈련 참가가 가능한지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디션을 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빠질래 말래가 아니고요. 너는 빠져.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부검 결과 최 이병의 몸에서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현재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최 이병이 교육훈련 도중 사망해 순직으로 인정, 계급을 일병으로 추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일단 혹한기 훈련은 이제 겨울에 하는 훈련입니다. 가장 추울 때 하는 훈련이고 보통 이제 제가 할 때는 연대급 이상 훈련으로 이제 나가죠. 보면은 이제 사단장 또는 군단장이 이제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한기 훈련에서 가장 이제 뭐 고려해야 될 게 동상 동창입니다. 한번 동상이나 동창이 걸렸던 이력이 있는 인원들은 뭐 춥다고 하면은 발끝이나 손가락 그 다음에 이제 볼이나 이런 데에 걸릴 확률이 거의 99%. 그래서 그런 인원들 잘 관리를 안 해주면 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잘 씻어야 되고 양말도 많이 갈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탈영이나 미복귀 이거는 혹한기 훈련이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 유격 훈련과 맞먹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레 겁먹고 왜냐하면 지금 18개월 병력들이 근무를 하니까 보통 이제 뭐 한 번 내지 2번 하는 거죠. 뭐 만약에 지금같이 이등병이 사망한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2번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자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훈련을 빼도 상관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지휘관이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뭐 훈련 중간에 제가 할 때도 탈영 이제 총 들고 탈영했던 인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 갔다가 또는 외박 갔다가 그 이제 훈련을 하기 전에 한 2-3일 전에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훈련이 두려워서 미복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 훈련이 별거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많이 시켜줘야 되겠죠. 저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랬는데 5번 정도 하니까 다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을 다 아니까 뭐 저는 같은 경우는 상관이 뭐 그렇게 큰 훈련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립 뭐 이렇게 훈련하다가 특히나 이제 공격할 때 이제 뭐 선두부대랄지 뭐 이런 인원들이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뭐 어디에 고립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체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망으로 이룰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락이 안 되면 바로바로 그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예, 바로 훈련 중단하고 그 인원을 찾으러 가죠. 그리고 이제 뭐 그 훈련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적설량,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취소되죠. 그 다음에 체감 온도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영하 10도 정도 이하로 더 내려가면 훈련을 할 수가 없죠. 너무 춥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혹한기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방어 한 4박 5일 정도 하는데 이제 주둔지에서 직결지까지 이동해서 이제 공격하는 이제 뭐 연대, 방어하는 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무를 이제 수요일쯤에 다시 교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밖에서 한 이틀 정도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아무래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길이가 상당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니까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 겨울인데도. 공격할 때는 좀 상관이 없어. 공격할 때는 이제 다만 이제 땀이 났다가 땀이 식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공격하다가도 이제 뭐 어떤 국면에 의해 가지고 한 곳에 대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급격하게 체온이 그거 하기 때문에 옷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입어야 되겠죠. 너무 껴입으면 안 됩니다. 너무 따뜻하게 공격할 때는. 방어는 이제 반대죠. 그 앉아서 기다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인원들을 로테이션 해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게 아니면 방어하는 그 뒤쪽에다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따뜻한 곳 뭐 비닐하우스에 좀 이렇게 땔감이나 이렇게 화목난로 같이 설치해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이제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주면 됩니다. 뭐 그게 전술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5년 동안 5번 하면서도 그 내한 적응 훈련을 하는 시키는 대대장이 있고 또는 연대장이 있고 그 사람마다 이제 지휘관마다 스타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는 사람은 이제 저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 대대장이 시킬 수도 있고 연대장이 또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병장에다 칩니다. 부대가 있고 그 연병장에다가 연병장은 뭐 텐트 치기도 좋죠. 땅도 다 고르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텐트를 치면 보통 이제 D형으로 칩니다. A형은 솔직히 전술적으로 한다면 이제 A형으로 치는 거고 D형으로 치면은 뭐 한 4명에서 5명까지 3명에서 4명, 3명에서 5명까지 같이 잘 수 있는 좀 많이 자면 아무래도 그 몸의 체온 때문에 텐트 안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침낭에다가 해가지고 손난로 군대의 손난로가 그 매점에서 파는 손난로가 성능이 상당합니다. 거의 70도 뭐 60도까지 해가지고 일부 인원들은 살에다 그냥 바로 된 애들은 막 뒤어가지고 뭐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화상 사고가 날 정도로. 근데 그런 거를 침낭에다 7개 8개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텐트 안에다가 그 온도계를 다 달아놓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온도도 그 불침번이나 당직 계통으로 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영내에서 자나 밖에서 자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은 솔직히 제 경험상으로는 불필요한 훈련이지 않나. 예. 어차피 그 훈련 가서 하루 이틀만 자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지휘관에 따라서 다르죠. 예. 그런 훈련을 했을 때 지금 2등병이잖아요. 2등병이고 보니까는 자대 배치 후 뭐 4일 만에 그 코로나가 걸렸고 그리고 7일 동안 코로나 격리를 한 다음에 이틀 후에 이제 뭐 혹한기 훈련에 갔으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한 적응 훈련 그냥 밖에서 자는 훈련만 하는 훈련만 했다면은 그렇게 무리한 훈련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엄청나게 힘든 훈련은 아니거든요. 그냥 잠만 자는 거고 뭐 영내에서 생활하는 거고 씻는 것도 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반 일과 시간하고 잠만 이제 밖에서 뭐 며칠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볼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아마 모든 인원들이 다 밖에서 자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자는 걸로 제한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죠. 뭐 훈련을 열애하는 거는 뭐라고 그냥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뭐 발목이 아파가지고 또는 뭐 몸이 안 좋아서 진짜 막 이렇게 쓰러질 정도가 아니면 다 뭐 밖에서 자죠. 웬만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지침이 확실히 있었는지 영내에서 7일간 격리하고
뭐 이상이 없으면 훈련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해야 된다, 교육훈련에 열에 뭐 사유가 없다, 그리고 군의 간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뭐 저희도 코로나 격리하고 뭐 일주일 지나고 하면은 저도 격리를 해봤지만 그리고 이틀 지나면 거의 뭐 일상생활로 돌아가잖아요. 조금 이제 그 가족들한테는 조금 이제 안타깝지만 부대 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그게 뭐 이렇게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부대에 온지 뭐 4일, 7일, 2일 하면은 13일,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2주가 된 인원이 혹한기 훈련을 하면 문제지만 혹한기 훈련을 하기 위한 내한 적응 훈련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뭐 힘든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이 조금 운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뭐 그 컨디션을 체크해야 되고 한다는데 뭐 운동선수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지휘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괜히 보고 아침에 구보할 때도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한 인원들 고소하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손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했냐,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 코로나가 격리한 지 얼마 됐지? 이틀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구보 열애해라. 이렇게는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하고 하면은 모릅니다.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의사도 누가 다쳐서 왔을 때 항상 물어보죠. 어디가 아프냐, 증상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의사가 아무리 용하다고 하더라도 보고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뭐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거기 지휘관들이나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또는 군대에서 잘못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군대 내에서 뭐 어떤 뭐 잘못이라고 이제 결판이 나면은 뭐 군생활 하기 힘들죠. 장교나 뭐 다른 이제 그 하는 사람들도. 다만 이제 뭐 그 인원을 뭐 누가 죽였다든가 뭐 이렇게 침낭에 뭘 덮어서 질식사 시켰다든가, 아니면은 뭐 침낭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핫팩이나 이런 것을 못 넣게 했다든가, 뭐 잠을 자지 말라 했다든가, 뭐 어떤 가혹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혹한기 훈련도 실전을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그 혹한기 훈련을 위해 가지고 굳이 내한 적응 훈련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군대에 관련돼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